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여기 최고급이에요. 그 말에 속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겠죠. 그런데 문이 잠기고 직원이 내 팔에 밴드를 채웠을 때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건 여행이 아니었어요. 매일 밤 복도 끝에서 들리던 서류 정리 소리, 그리고 들려온 한마디 이순자명의 자금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나는 연기하기 시작했어요. 모르는 척, 약한 척. 그래야 진짜를 볼 수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모를 겁니다. 내가 이곳의 주인이라는 걸. 누구나 가슴속에 묻어둔 이야기 하나쯤은 있지요. 그 사연을 꺼내어 함께 나누는 공간. 여기는 날마다 사연입니다. 혹시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서울의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는 2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낡은 다세대 주택 2층에서 박영자는 무릎을 주무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75살 남편을 떠나보낸 지 3년째였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하루 중 가장 큰 고역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하고 저녁이면 등이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병원에 가봤자 나이 탓이라는 말만 들을 뿐이었습니다. 영자는 진통제를 삼키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골목 어귀에서 같은 동네 할머니들이 모여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그들과 섞일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웃으며 이웃들과 어울렸는데 요즘은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부터 세상이 온통 잿빛으로 보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또 하루를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외아들 이준호는 요즘 통 연락이 없었습니다. 예전엔 일주일에 한 번쯤은 전화를 했는데 요새는 한 달에 한 번도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지연은 가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어머님, 건강 챙기세요.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짧고 형식적인 안부였습니다. 영자는 답장을 보내도 읽었다는 표시만 뜰 뿐,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자식이 바빠서 그러려니 했지만 가슴 한켠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와 된장, 계란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영자는 라면을 끓여 먹으며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왔지만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가족들이 웃으며 식사하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영자는 라면, 국물을 후루룩 마시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았었는데. 오후가 되자 영자는 이불을 개고 방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청소기를 돌리다가 무릎이 욱신거려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숨을 고르던 영자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준호가 대학 졸업할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영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영자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영자는 무릎을 꿇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에 고급 시계를 찬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준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자는 깜짝 놀라 준호를 맞이했습니다. 어머, 준호야. 왜 갑자기? 밥은 먹었니? 영자의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영자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이며 손을 바삐 움직였습니다. 차라도 한잔하자. 무슨 일이야? 회사는 괜찮고? 준호는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너무 추운 것 같은데. 보일러는 제대로 돌리고 있어요? 영자는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가스비가 비싸서 조금만 틀어. 괜찮아. 옷 두껍게 입으면 돼. 준호는 미간을 찌푸렸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팸플릿 하나를 꺼냈습니다. 엄마, 요즘 몸은 좀 어때요? 무릎은? 영자는 차를 내오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렇지 뭐. 나이 들면 다 이래. 약 먹으면 괜찮아.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팸플릿을 영자에게 건넸습니다. 엄마, 이거 좀 봐요.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힐링 프로그램이래요. 팸플릿에는 고급스러운 호텔 사진과 함께 시니어 웰리스 프로그램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자는 안경을 쓰고 팸플릿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뭐야? 호텔? 준호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네, 호텔 스파 프로그램이에요. 온천도 있고 물리치료도 받을 수 있대요. 엄마 무릎에도 좋을 것 같아서요. 영자는 팸플릿을 내려놓으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그런 데 가서 뭐해. 그냥 집이 편하지. 돈도 아까운데.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돈은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준비했어요. 며칠만이라도 푹 쉬세요. 요즘 너무 고생하시잖아요. 우리도 같이 다녀올게요. 영자는 준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영자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이 이렇게 자신을 챙기는 모습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진짜 내가 가도 돼? 너희 바쁜데 괜찮겠어? 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예약도 다 해놨어요. 지연이도 같이 가요. 엄마 오랜만에 좋은 데서 쉬셔야죠. 영자는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가보자. 너희가 같이 간다니까 든든하네. 준호는 핸드폰을 꺼내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 금요일에 가는 거예요. 짐은 많이 안 챙기셔도 돼요. 필요한 건 다 있대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근데 얼마나 있다 오는 거야? 준호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건 가서 결정하시면 돼요. 엄마 컨디션 보고요. 영자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냥 넘겼습니다. 준호는 차를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그럼 엄마, 저 먼저 갈게요. 금요일에 아침 일찍 모시러 올게요. 영자는 현관까지 따라 나가 준호를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가. 지연이한테도 안부 전해. 준호는 손을 흔들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영자는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와 팸플릿을 다시 펼쳤습니다. 사진 속 호텔은 정말 멋져 보였습니다. 영자는 침대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여행 한번 가보지 못했습니다. 평생 식당 일 청소 일을 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 돈으로 준호를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준호가 결혼하고 사업을 시작할 때도 목돈을 보탰습니다. 영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라도 아들이 자신을 챙겨준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오랜만에 설렘을 느끼며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입고 갈 옷을 골라보며 혼자 웃음이 났습니다. 금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금요일 아침 영자는 새벽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설렘과 긴장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오랜만에 화장을 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립스틱이 번졌지만 다시 지우고 그렸습니다. 옷장에서 꺼낸 남색 블라우스를 입고 남편이 살아있을 때 선물 받은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영자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봐줄만 하네. 아침 9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자는 서둘러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준호가 밝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엄마, 준비 다 하셨어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응, 다 챙겼어. 근데 지연이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먼저 가 있어요. 우리가 합류하는 거예요. 영자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영자는 난간을 꽉 잡고 천천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준호가 영자의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천천히 가세요, 엄마. 골목 어귀에는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서 있었습니다. 영자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 저게 리무진이야? 준호가 웃으며 차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모시는데 좋은 차로 준비했죠. 영자는 조심스럽게 차에 올라탔습니다. 가죽 시트가 폭신했고 차 안에는 은은한 향기가 퍼져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편안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영자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가 옆자리에 앉으며 안전벨트를 채워주었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영자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차는 서울 시내를 벗어나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익숙한 풍경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영자가 살던 동네, 자주 가던 시장, 남편과 산책하던 공원이 뒤로 사라졌습니다. 영자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준호야, 우리 어디로 가는 거야? 꽤 먼 것 같은데. 준호는 핸드폰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경기도 쪽이에요. 조용하고 공기 좋은 데예요. 엄마 좋아하실 거예요. 1시간쯤 지났을까 차는 한적한 시골길로 들어섰습니다. 양쪽으로 나무들이 늘어서 있었고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영자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여기가 맞아? 호텔이 이런 데 있어?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조용해서 더 좋잖아요. 영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아들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가 멈춰섰습니다. 영자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거대한 건물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건물 입구에는 하모니 웰케어 센터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영자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웰케어 센터? 이게 호텔이야? 준호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요즘 호텔들은 이런 이름 많이 써요. 힐링 센터, 웰케어 센터 뭐 그런 거요. 운전기사가 차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건물 입구로 들어가니 로비가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따뜻한 조명 아래 가죽 소파들이 놓여 있었고 한쪽에는 커다란 수족관이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영자는 주변을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깨끗하고 좋네. 리셉션 데스크로 다가가자 젊은 여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영자 어르신이시죠?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직원이 서류 몇 장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체크인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영자는 안경을 쓰고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서류 맨 위에 입소 동의서라는 글자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들어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입소? 이게 무슨 말이야? 호텔 체크인 아니야? 준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아, 그거요? 요즘 호텔들 다 이런 거 써요. 안전상 절차래요. 법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영자는 여전히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처음 보는데. 직원이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저희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모두 작성하시는 서류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영자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서명하세요. 형식적인 거예요. 영자는 망설이다가 펜을 들었습니다. 준호가 재촉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했지만 아들을 믿기로 했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적었습니다. 서명을 마치자 직원이 서류를 챙기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손목 밴드를 착용해 드릴게요. 직원이 플라스틱 밴드를 영자의 손목에 채웠습니다. 영자는 손목을 들어 밴드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뭐야?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안전관리용이에요. 어르신들 건강 체크하는 거예요. 준호가 핸드폰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화면을 보는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영자가 물었습니다. 준호야, 무슨 일이야? 준호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잠깐 급한 전화 좀 받아야 해요. 밖에 나갔다 올게요. 영자는 불안한 마음에 준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금 나 여기 혼자 두고. 준호는 영자의 손을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금방 올게요. 직원분들이 방으로 안내해 드릴 거예요. 준호는 서둘러 입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영자는 준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외쳤습니다. 준호야, 지연이는? 지연이는 언제 와? 준호는 손을 흔들며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영자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직원이 다가와 영자의 팔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어르신, 방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영자는 고개를 돌려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직원이 영자를 복도로 이끌었습니다. 영자는 뒤돌아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준호야, 꼭 와야 한다. 직원이 영자를 안내한 곳은 긴 복도였습니다. 양쪽으로 문들이 줄지어 있었고 복도 끝에는 큰 창문이 있었습니다. 영자는 걸으면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복도 벽에는 이동 시 직원 동반 필수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영자는 걸음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호텔 맞아요? 직원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르신. 특별한 호텔이죠. 영자가 안내받은 방은 3인실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침대 3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각 침대 옆에는 작은 수납장이 있었습니다. 창문은 있었지만 창살이 쳐져 있었습니다. 영자는 침대에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혼자 쓰는 방은 없나요?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방이 없어요. 나중에 자리 나면 옮겨드릴게요. 직원이 나가고 영자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침대 시트는 깨끗했지만 어딘가 병원 냄새가 났습니다. 소독약 냄새였습니다. 영자는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정원이 보였지만 사람은 없었습니다. 영자는 창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잠겨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돌려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어디선가 노인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를 따라가니 넓은 거실 같은 공간이 나왔습니다. 소파에 어르신들이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그들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들어온 박영자라고 합니다. 한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아, 새로 오셨구나. 여긴 언제까지 계실 거예요? 영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며칠만 있다가 갈 거예요. 호텔 힐링 프로그램으로 왔거든요.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호텔이라고 했어요? 여긴 호텔이 아닌데. 영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가 말을 이으려는 순간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약 드실 시간이에요.
영자는 간호사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저기요, 여기가 호텔 맞죠? 제 아들이 호텔이라고 했거든요. 간호사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손님 맞으세요. 건강을 위한 휴식 손님이시죠. 영자는 손목에 찬 밴드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건 왜 차는 거예요? 호텔에서 이런 거 안 차잖아요.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건강관리용이에요. 심박수랑 혈압 체크하는 거예요. 영자는 여전히 의아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직원이 영자를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식당에는 긴 테이블들이 놓여 있었고 어르신들이 줄지어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배식을 받는데 메뉴는 죽과 반찬 몇 가지였습니다. 영자는 숟가락을 들고 죽을 떠먹었습니다. 맛은 싱거웠지만 따뜻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영자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준호에게 전화를 하려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당황해서 이리저리 걸어다니며 핸드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여전히 신호가 없었습니다. 지나가던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와이파이 되나요? 전화가 안 되는데요.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아, 이 건물은 지하가 깊어서 신호가 잘 안 잡혀요. 필요하시면 공용 전화 쓰세요. 영자는 공용 전화기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수화기를 들고 준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준호는 받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밤이 되자 영자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천장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옆 침대에서 할머니가 코를 골았습니다. 영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은 깜깜했고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의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영자는 이불을 끌어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여기 냄새가 너무 차가워.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가 입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밖으로 나가고 싶었습니다. 입구에 도착하니 경비원이 서 있었습니다. 영자가 말했습니다.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경비원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어르신 외출하시려면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영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보호자 동의요? 내가 왜 허락을 받아야 해요? 경비원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규정이에요, 어르신. 안전을 위해서요. 영자는 화가 났습니다. 나 여기 호텔 손님이라고요. 손님이 나가는데 왜 허락을 받아요? 경비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보호자분께 연락해 보세요. 영자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 아들 전화 안 받는다고요.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영자는 간호사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나 나가야 해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간호사가 영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일단 진정하시고 방으로 가시죠. 보호자분께 연락드릴게요. 영자는 간호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 치워요. 나 환자 아니에요. 간호사가 다른 직원을 불렀습니다. 2명의 직원이 영자를 부축해서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영자는 저항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방에 들어가자 직원들이 영자를 침대에 앉혔습니다. 간호사가 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물 드세요. 진정제 드릴게요.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나 약 안 먹어요. 간호사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드셔야 해요. 건강을 위해서예요. 영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준호야.
너 나한테 이럴 거야? 엄마를 이런 데 버리고. 영자는 침대에 쓰러져 울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영자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지만 영자의 마음은 어둠 속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자는 이곳의 규칙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 기상, 7시 식사, 오전 운동 프로그램, 오후 휴식 시간.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영자는 매일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번번이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일주일째 연락이 두절되자 영자는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마다 영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옆 침대의 할머니들이 깰까봐 소리를 참았습니다. 영자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들한테 짐이 된 걸까? 생각할수록 가슴이 아팠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렇게 버려지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영자는 식당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가 끝나고 어르신들은 하나둘 방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원에 심어진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영자는 저 나무처럼 흔들리는 자신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뿌리째 뽑힐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식당 입구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남자 직원이 두꺼운 서류 가방을 들고 급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귀에 대고 통화를 하느라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직원은 의자 다리에 발이 걸려 균형을 잃었습니다.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며 지퍼가 열렸고 서류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직원은 당황해서 핸드폰을 끊고 서류를 주우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볼까봐 조마조마한 표정이었습니다. 영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괜찮아요? 도와드릴까요?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제가 할게요. 영자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직원에게 건네려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서류 상단에 굵은 글씨로 하모니 웰케어 센터 설립 관련 자금 내역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자는 눈을 가늘게 뜨고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중간 부분에 표가 그려져 있었고 항목별로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자의 시선이 한 줄에 멈췄습니다. 설립 자금 출처 이준호, 보호자 겸 운용자, 신탁자금 명의자 박영자, 금액 5억 원. 영자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지만 영자는 꽉 움켜쥐었습니다. 5억 원. 영자가 준호에게 빌려준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이 건물을 지었다는 말인가요? 직원이 서류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어르신, 그거 제 거예요. 중요한 서류예요. 영자는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내 이름이 왜 있어요? 박영자, 이게 내 이름이잖아요. 신탁자금 명의자가 뭐예요? 설명해 주세요.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어르신, 착각하신 거예요. 동명이인일 거예요. 흔한 이름이잖아요.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여기 이준호라고 적혀 있어요. 내 아들 이름이에요. 우연일 리 없어요. 직원은 초조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제발 돌려주세요. 이거 분실되면 큰일 나요. 영자는 서류를 더욱 꽉 쥐었습니다. 복사 한 장만 할게요. 그러면 돌려줄게요.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기밀 문서예요. 그때 식당 관리자가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직원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저 어르신이 제 서류를 안 돌려주세요. 관리자가 영자에게 다가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서류 돌려주세요. 직원 물건이에요. 영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여기 내 이름이 있다고요. 내가 볼 권리가 있어요. 관리자가 영자의 손을 잡고 서류를 빼냈습니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오해예요. 직원은 서류를 받아 재빨리 가방에 넣었습니다. 지퍼를 잠그고 가방을 꽉 안은 채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영자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관리자가 영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어르신, 방으로 가서 쉬세요. 피곤하신 것 같아요.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나 멀쩡해요. 내가 본 거 맞아요. 하지만 관리자는 영자를 식당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영자는 복도를 걸으며 머릿속을 정리했습니다. 분명히 봤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준호의 이름, 그리고 5억이라는 금액. 영자는 확신했습니다. 준호가 자신의 돈으로 이곳을 지었습니다. 영자는 방으로 돌아가지 않고 복도를 배회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영자는 오랜 친구 최경숙을 떠올렸습니다. 경숙은 영자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친구였고 지금은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경숙이라면 이 상황을 이해하고 도와줄 겁니다. 문제는 전화였습니다. 영자의 핸드폰은 신호가 잡히지 않았고 공용전화는 감시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영자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복도를 조용히 걸었습니다. 간호사실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들이 쉬는 시간인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3명의 간호사가 휴게 공간에 앉아 과자를 먹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핸드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영자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기요, 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목이 말라서요. 간호사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르신,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간호사가 안쪽 휴게실로 들어가는 순간 영자는 재빠르게 책상 위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영자는 핸드폰을 옷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간호사가 물컵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요, 어르신. 천천히 드세요. 영자는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마셨어요. 영자는 컵을 돌려주고 서둘러 간호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빠르게 걸어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다행히 룸메이트 할머니들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영자는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다행히 비밀번호가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전화번호부를 열었습니다. 최경숙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참 후 경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영자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경숙아, 나야. 영자야. 경숙이 놀란 듯 물었습니다. 영자야? 이 번호는 어디 번호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영자는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경숙아, 나 큰일 났어. 경숙이 조사를 시작한 지 이틀 후 영자는 복도에서 직원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준호 대표님이 변호사랑 왔대요. 뭔가 큰일 난 것 같던데요. 영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준호가 왔다는 건 뭔가 변화가 생겼다는 뜻이었습니다. 오후 2시 시설장실에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영자는 복도를 지나가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준호가 시설장 앞에 앉아 있었고
옆에는 정장을 입은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시설장이 말했습니다. 대표님,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법원에서 소유권 확인 소송 통지서가 왔습니다. 박영자 어르신이 진짜 소유주라니요?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이 시설은 박영자 씨 명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설립 자금 5억 원 전액이 박영자 씨의 계좌에서 이체되었고 신탁 계약서에도 실소유주가 박영자 씨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설장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정리할 때 서류가 너무 많아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처리해 준다고 해서 저는 도장만 찍었습니다. 어머니 명의인 줄 정말 몰랐습니다.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대표님, 박영자 씨를 보호자 동의 없이 입소시킨 건 문제가 됩니다. 게다가 연락도 두절하셨고요. 영자는 문 밖에서 듣고 있다가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준호가 정말 몰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몰랐다고 해서 용서가 될까요? 영자는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경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자는 몰래 숨겨둔 핸드폰으로 통화했습니다. 영자야, 내일 법원 가야 해. 임시처분 신청했어. 내가 부당하게 입소된 거니까 즉시 퇴소 명령이 떨어질 거야. 영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내일 나갈 수 있어? 경숙이 대답했습니다. 응. 그리고 영자야, 준호가 변호사 대동하고 법원에 나온대. 아마 너 만나고 싶어 할 거야.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일찍 일어나 짐을 챙겼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오전 10시 경숙이 법원 명령서를 들고 시설을 찾아왔습니다. 시설장은 더 이상 영자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 나가셔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영자는 대답하지 않고 입구로 향했습니다. 입구 앞에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영자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준호는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영자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말 걸지 마. 준호는 멈춰섰습니다. 엄마, 나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 명의인 줄 몰랐다고요. 영자는 준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몰랐다고? 그럼 나한테 돈 빌려간 건 기억나? 5억이야, 5억. 내 아버지가 공장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받은 보상금 2억하고 우리 부부가 평생 악착같이 모은 3억. 그게 5억이야. 너한테 빌려준 돈이 어떻게 됐는지도 몰랐어? 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영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설령 내가 명의를 몰랐다고 치자. 그럼 나를 여기 입소시킨 건? 호텔이라고 속인 건? 한 달 동안 전화 한 통 안 한 건? 그것도 다 몰라서 한 거야? 준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영자는 준호를 지나쳐 걸었습니다. 준호가 영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영자는 준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후회? 지금 후회한다고 다 되니? 나 여기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숙이 다가와 영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영자야, 일단 나가자. 여기서 이러지 말고.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준호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지연이 준호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지. 경숙의 사무실에서 영자는 모든 서류를 받았습니다. 등기부등본, 소유권 증명서, 은행거래 내역서. 경숙이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영자야, 이 건물은 법적으로 완전히 내 거야. 준호는 운용권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야. 이제 내가 결정할 차례야. 이 시설을 어떻게 할 건지. 영자는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경숙아, 내가 이걸 준호한테 다시 줄 수도 있어? 경숙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뭐? 왜? 내가 주인인데?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거야. 대신 조건을 붙여서. 준호가 진짜 뉘우치는지 확인하고 싶어. 경숙이 물었습니다. 무슨 조건? 영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준호를 한 달 동안 입소자로 살게 하는 거야. 내가 겪었던 것처럼. 그 안에서 뭘 느끼는지 보고 싶어. 그리고 나서 다시 생각해 볼게. 경숙은 영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역시 엄마는 엄마구나. 일주일 후 하모니 웰케어 센터 대회의실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영자는 단정한 한복을 입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영자입니다. 오늘부로 이 하모니 웰케어 센터의 소유주로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영자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이준호 씨, 앞으로 나와주세요. 준호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영자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영자가 대답했습니다. 체험 입소 동의서야. 한 달 동안 내가 이곳에서 입소자로 살아봐. 내가 느꼈던 것을 내가 느껴봐. 준호는 서류를 받아들며 영자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영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벌이 아니야. 배움이야. 내가 진짜 변할 수 있는지 보고 싶어. 한 달 후에 다시 이야기하자. 준호는 펜을 들어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적었습니다. 준호의 하루는 그날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 6시 기상벨이 울렸습니다. 준호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옆 침대에서 할아버지가 기침을 하며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르신들, 일어나세요. 세면하고 식당으로 가셔야죠. 준호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세면장에서 준호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양치를 하는데 옆에서 할아버지가 말을 걸었습니다. 새로 오셨나 보네요. 여긴 얼마나 계실 거예요? 준호는 대답했습니다. 한 달이요. 할아버지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한 달이라도 정해져 있으니 좋으시겠어요. 저는 언제 나갈지도 모르겠네요. 식당으로 가는 복도에서 준호는 영자와 마주쳤습니다. 영자는 직원과 함께 시설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영자는 준호를 지나쳐 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식당에서 아침 식사가 나왔습니다. 죽과 반찬 몇 가지였습니다. 준호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옆자리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왜 여기 있어요? 아프세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어머니를 배신해서 벌을 받고 있다고? 식사 후 운동 시간이었습니다. 직원이 어르신들을 정원으로 안내했습니다. 준호도 따라갔습니다. 날씨는 화창했지만 준호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데 한 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젊은 친구, 담배 있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안 피워요.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기는 담배도 못 피우게 해요. 답답해 죽겠어.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다시 식당으로 갔습니다. 오늘 메뉴는 된장찌개와 밥이었습니다. 준호는 밥을 먹으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르신들은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손이 떨려서 국을 흘렸습니다. 어떤 분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준호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오후에는 자유시간이었습니다. 준호는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을 꺼내려다가 멈췄습니다. 입수할 때 모든 개인 소지품을 맡겼습니다. 핸드폰도 없었습니다. 준호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영자도 이랬겠구나. 바깥 세상과 단절된 채 하루하루를 버텼겠구나. 저녁 식사 후 준호는 거실로 갔습니다. 어르신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구석 소파에 앉았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경제 뉴스였습니다.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준호는 일주일 전만 해도 저런 뉴스에 집중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첫날 밤은 끔찍했습니다. 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 침대에서 할아버지가 코를 골았습니다.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이렇게 한 달을 보냈구나. 이틀째, 3일째도 비슷했습니다. 준호는 분노로 버텼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자신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밥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운동 시간에는 벤치에 앉아 시간만 보냈습니다. 직원들은 준호를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분노도 사라졌습니다. 대신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 일도, 밖에 나가는 것도, 친구를 만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준호는 비로소 이곳이 얼마나 답답한 곳인지 깨달았습니다. 2주쯤 지났을까, 준호는 식당에서 할머니 한 분을 도와드렸습니다. 할머니가 국을 떠먹다가 손이 떨려서 엎질렀습니다. 준호는 자연스럽게 휴지를 가져와 닦아드렸습니다. 괜찮으세요? 할머니가 고맙다며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젊은이. 우리 아들도 너만 했으면 좋겠는데. 준호는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아드님은 자주 오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명절에도 안 와요. 전화는 가끔 하는데 통화도 5분이면 끝나요.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얼굴 보러 왔으면 좋겠는데.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영자에게 전화도 제대로 안 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뵙지 않았던 자신.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아드님 대신에요.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젊은이, 당신은 착한 사람이에요. 그날 밤 준호는 침대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아들에게 버림받았다고 느꼈을까요? 준호는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후회했습니다. 영자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깨달았습니다. 3주째 준호는 적극적으로 어르신들을 도왔습니다. 식사 시간에 식판을 나르고 운동 시간에는 휠체어를 밀어드렸습니다. 어르신들과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전쟁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 할머니는 옛날 시장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준호는 듣고 또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는 복도에서 영자와 마주쳤습니다. 영자는 직원과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준호는 영자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알 것 같아요. 영자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뭘?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영자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대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준호는 영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증명할게요. 한 달이 다 되어 갔습니다. 준호는 이제 이곳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어르신들과 인사하고 식사를 돕고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일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이곳 어르신들은 돈이나 시설이 아니라 관심과 사랑을 원한다는 것을. 준호 자신도 그랬던 것처럼.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준호는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났습니다. 세면을 하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니 어르신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배식대로 가서 직원을 도왔습니다. 오늘 메뉴는 미역국이네요. 맛있겠어요. 준호는 식판을 들고 어르신들 테이블로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호 씨, 오늘도 수고하시네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식판을 나르다가 반찬을 맛봤습니다. 오늘 반찬은 조금 짠 것 같네요. 대신 미역국은 정말 맛있습니다. 식사를 마친 준호는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리고 영자가 들어왔습니다. 영자는 식당을 둘러보며 준호를 발견했습니다. 준호는 물기 묻은 손을 닦으며 영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영자는 조용히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한 달 사이 준호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맑았습니다. 예전의 오만함과 조급함은 사라지고 대신 차분함과 온화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많이 변했네.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나 이제야 알겠어요. 영자가 물었습니다. 뭘?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엄마를 편하게 해드린다고 한 게 사실은 버린 거였다는 걸요. 나 스스로를 편하게 하려고 엄마를 이곳에 보낸 거였어요. 엄마가 필요한 게 뭔지는 생각도 안 하고. 영자는 아무 말 없이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서 어르신들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모두 똑같았어요. 돈이나 좋은 시설이 아니라 가족의 관심이 필요한 거였어요. 전화 한 통, 얼굴 한 번 보는 게 이렇게 간절한 거였어요. 엄마도 그랬을 텐데. 나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손을 내밀어 준호의 어깨에 올렸습니다. 그럼 됐다.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자가 말했습니다. 넌 벌을 받은 게 아니야. 배운 거야. 그걸로 충분해.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영자는 준호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준호는 영자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영자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미안해. 엄마가 너무 가혹했나 싶어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변할 줄 알았으면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식당 안 어르신들이 두 사람을 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준호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영자도 웃었습니다. 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자가 대답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직원 회의가 있어. 같이 가자. 중요한 얘기가 있어. 오후 2시 하모니 웰케어 센터 회의실에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영자와 준호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자가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설은 새롭게 변화할 겁니다. 영자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첫째, 입소자분들과 보호자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매주 화상 통화 시간을 만들고 가족 방문을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둘째,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을 환자가 아닌 손님으로 대하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셋째,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겠습니다. 그림 그리기, 노래 교실, 텃밭 가꾸기 등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활동을 늘리겠습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곳은 이제 진짜 쉼의 집이 될 겁니다. 누군가를 버리는 곳이 아니라 누군가를 다시 품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없도록 이곳에서만큼은 사랑받는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직원이 손을 들어 물었습니다. 대표님, 그럼 이준호 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자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이제 이곳의 운영이사로 일하게 됩니다. 소유주는 저지만 실제 운영은 준호가 맡을 겁니다. 단 제 감독 아래에서요.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영자와 준호는 함께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정원을 걸으며 영자가 말했습니다. 준호야, 내 아버지 기억나니?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영자가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공장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받은 보상금으로 이 건물이 지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곳은 내 아버지의 유산이기도 해. 아버지라면 이곳이 어떤 곳이길 바라셨을까? 준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남을 돕는 걸 좋아하셨죠. 동네 어르신들 일도 많이 도와드렸고요. 영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이곳도 그렇게 만들자. 어르신들이 진짜 행복한 곳으로.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꼭 그렇게 만들게요. 그날 저녁 영자는 시설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고급스러운 유리 외벽과 세련된 간판이 보였습니다. 영자는 디자이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간판에 문구를 하나 추가해 주세요. 돌봄은 다시 돌아오는 사랑입니다. 라고요. 따뜻한 느낌으로 부탁드립니다. 일주일 후 새로운 문구가 추가된 간판이 완성되었습니다. 저녁 무렵 간판 조명이 켜졌습니다. 따뜻한 주황빛이 건물을 감싸며 밤하늘을 밝혔습니다. 영자와 준호는 입구 앞에 서서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유리 외벽에 반사된 조명이 아름다웠습니다.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준호는 영자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약속할게요. 이젠 내가 엄마를 지킬게요. 그리고 이곳 어르신들도 지킬게요. 다시는 누구도 버림받았다고 느끼지 않도록 할게요. 영자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두 사람은 간판 불빛 아래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보이세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어요. 이제 진짜 어른이 됐어요. 준호는 영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자도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모니 웰케어 센터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넓은 로비에는 어르신들과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정원에서는 함께 꽃을 심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식당에서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사람을 가두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을 나누는 곳이었습니다. 영자는 대표실 창가에 서서 정원을 내려다봤습니다. 준호가 어르신들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돈이나 건물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함. 그것이 진짜 쉼이었습니다.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돈이 이렇게 좋은 일에 쓰이고 있어요. 우리 아들도 이제 진짜 어른이 됐고요. 고마워요.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영자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영자는 눈을 감고 그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여운이 남으셨나요? 댓글로 생각이나 소감 또는 사는 지역을 남겨주세요. 소통의 장이 되어 더 깊은 공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내일도 변함없이 찾아뵙겠습니다.